한 집안의 평화는 생각보다 약하다. 튼튼하게 쌓아 올린 것 같아도 단 한마디에 무너진다. 그것도 아주 사소한 말 한마디에.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이 있다. 그 한마디를 던지는 사람이 바로 집안의 어른, 즉 우리 자신이라는 점이다. 다산 정약용 선생은 말은 입에서 나오지만 그 결과는 집안 전체로 퍼진다고 했다. 무심코 던진 말 한마디가 자녀의 얼굴을 굳게 만들고 며느리의 마음을 멀어지게 하며 손주와의 거리를 벌린다. 우리는 그저 평소처럼 말했을 뿐인데 집안 분위기는 싸늘하게 식어간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가정에 작은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면 부디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길 부탁드린다. 그리고 주변에 비슷한 고민을 하는 지인들이 있다면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시길 바란다. 많은 어른들은 이렇게 항변한다. 나는 그냥 사실을 말한 것뿐인데 왜 그렇게 예민하게 받아들이나? 하지만 가족 관계에서 사실만큼 위험한 무기는 없다. 사실이기 때문에 더 아프고 사실이기 때문에 더 오래 남는다. 논어에서 공자는 말을 할 때는 반드시 그 말이 상대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먼저 생각하라고 했다. 그런데 우리는 얼마나 많은 말을 생각 없이 내뱉고 있는가? 이제 돌아볼 때다. 내가 던진 말 한마디가 어디로 향하는지, 그 말이 집안에 어떤 공기를 만드는지 다시 바라볼 때다. 어른의 말 한마디가 평화를 지킬 수도 무너뜨릴 수도 있다. 그 선택은 오늘 우리가 입을 여는 바로 그 순간에 결정된다. 집안의 평화는 생각보다 쉽게 깨진다. 특히 가장 나이가 많은 어른의 말은 단순한 의견이 아니라 판결처럼 들린다. 자녀들은 그 말을 거부할 수도 반박할 수도 없다. 그저 가슴에 담아둘 뿐이다. 며칠이 지나고 몇 주가 지나도 그 말은 가슴 속에 남아 곪는다. 그런데 우리는 이 무게를 너무 가볍게 여긴다. 그냥 한 말인데 뭐, 나이 먹으면 원래 이렇게 말하는 거야. 이런 식으로 자신을 정당화한다. 하지만 공자는 논어에서 말을 신중히 하지 않으면 재앙을 부른다고 경고했다. 말은 되돌릴 수 없다. 한 번 내뱉으면 그것은 공기 중에 퍼져나가고 상대의 마음에 자국을 남긴다. 70대 김 씨는 아들 부부와 함께 살았다. 어느 날 며느리가 음식을 차렸는데 김 씨는 무심코 말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요리도 제대로 못하네. 우리 때는 안 그랬는데. 며느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날 이후 며느리는 더 이상 김 씨를 위해 특별히 음식을 준비하지 않았다. 관계는 서서히 멀어졌고 1년 후 아들 부부는 따로 나가 살겠다고 했다. 김 씨는 그제야 후회했지만 이미 늦었다. 65세 박 씨는 손주가 시험에서 80점을 받자 이렇게 말했다. 80점? 그것밖에 못 받았어? 엄마 아빠한테 미안하지도 않니? 손주는 그날 이후 할아버지와 눈을 마주치지 않았다. 박 씨는 손주를 격려하려고 한 말이었다고 했지만 손주는 그 말을 실망으로 받아들였다. 말의 의도와 말의 결과는 다르다. 어른이 던진 말은 어른이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무겁게 상대에게 전달된다. 결국 평화를 깨뜨리는 것은 큰 사건이 아니다. 바로 우리가 무심코 던진 말 한마디다. 그 말이 쌓이고 쌓여 결국 관계를 무너뜨린다. 정약용은 말은 물과 같다. 그러면 생명을 주지만 넘치면 재앙을 부른다고 했다. 어른의 말은 이미 넘치고 있는지도 모른다.
이제 그 흐름을 다시 조절할 때다. 우리는 자주 이렇게 말한다. 그냥 한 말인데 왜 이렇게 예민하게 받아들여? 하지만 가족에게는 그냥 한 말이란 존재하지 않는다. 모든 말은 관계의 맥락 속에서 해석된다. 특히 어른이 던진 말은 단순한 의견이 아니라 평가로 들린다. 자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자신이 부족한 사람으로 판단받았다고 느낀다. 공자는 논어에서 경을 강조했다. 경은 공경이자 존중이다. 말을 할 때는 반드시 상대를 존중하는 마음이 담겨 있어야 한다. 그런데 우리는 가족에게 경을 잃는다. 가족이니까 편하게 말해도 되지. 이 생각이 모든 갈등의 시작이다. 편하게 말하는 것과 함부로 말하는 것은 다르다. 편함은 신뢰에서 나오지만 함부로는 무례에서 나온다. 어르신들이 무심코 던지는 말들이 있다. 넌 왜 그것밖에 못하니? 내가 해서 그 모양이지. 내가 너 키우느라 얼마나 고생했는데. 이런 말들은 모두 의도 없이 나온다. 정말로 자녀를 비난하려는 의도는 없었을 것이다. 하지만 자녀는 이 말을 비난으로 받아들인다. 왜냐하면 이 말들 속에는 너는 부족하다는 메시지가 숨어 있기 때문이다. 68세 이 씨는 딸이 새로 산 옷을 입고 나타나자 이렇게 말했다. 그런 옷은 왜 사? 돈 아깝게. 요즘 애들은 허영심만 강해. 이 씨는 딸의 경제관념을 걱정해서 한 말이었다. 하지만 딸은 그 말을 내 선택을 존중하지 않는다는 의미로 받아들였다. 딸은 이후로 엄마에게 자신의 일을 잘 이야기하지 않았다. 이 씨는 딸과의 대화가 줄어든 이유를 몰랐다. 의도는 좋았지만 말의 방식이 잘못되었다. 72세 최 씨는 아들이 직장에서 승진하지 못했다는 소식을 듣고 이렇게 말했다. 그러게 내가 뭐라고 했어. 내가 좀 더 노력했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 최 씨는 아들을 격려하려고 한 말이었다. 하지만 아들은 그 말을 내 탓이라는 비난으로 받아들였다. 아들은 힘든 시기에 위로가 아니라 비난을 들었다고 느꼈다. 이후 아들은 최 씨에게 자신의 어려움을 더 이상 이야기하지 않았다. 최근담에는 이런 구절이 있다. 말은 입에서 나오지만 마음에서 비롯된다. 마음이 고요하지 못하면 말도 거칠어진다. 우리의 말이 거친 이유는 마음이 조급하기 때문이다. 자녀가 잘 되길 바라는 마음이 너무 급해서 그 급함이 말로 튀어나온다. 하지만 그 급한 마음이 오히려 자녀와의 거리를 만든다. 의도 없는 말이 가장 큰 상처를 남긴다. 이제는 의도뿐 아니라 말의 방식도 돌아볼 때다. 어른의 말은 일반적인 의견이 아니다. 그것은 규칙이 되고 기준이 된다. 자녀들은 부모의 말을 감정적인 표현이 아니라 가정의 법칙으로 받아들인다. 그래서 어른이 한번 내뱉은 말은 쉽게 지워지지 않는다. 그 말은 자녀의 마음 속에서 너는 이래야 한다. 혹은 너는 이러면 안 된다는 명령으로 자리 잡는다. 정약용은 목민심서에서 이렇게 말했다. 위에 있는 자의 말 한마디는 아래에 있는 수많은 사람의 행동을 결정한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다. 어른의 말 한마디는 자녀의 선택, 며느리의 태도, 손주의 행동까지 영향을 미친다. 그 영향은 즉각적이지 않을 수 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서서히 드러난다. 어른이 던진 말은 씨앗처럼 자녀의 마음에 뿌려지고 그것이 자라나 결국 가정의 분위기를 형성한다. 그래서 작은 비판도 평생의 낙인이 될 수 있다. 넌
항상 그래. 넌 원래 그런 아이야. 이런 말들은 자녀에게 정체성으로 각인된다. 자녀는 나는 그런 사람이구나라고 받아들이고 실제로 그렇게 행동하기 시작한다. 어른이 만든 규칙이 결국 자녀의 삶을 지배하는 것이다. 69세 정 씨는 어릴 적부터 아들에게 넌 소심해라고 말했다. 정 씨는 아들이 조심성 있게 자라길 바라는 마음에서 한 말이었다. 하지만 아들은 자신을 소심한 사람으로 규정하고 자랐다. 성인이 된 후에도 아들은 중요한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망설였다. 아들은 아버지가 늘 나를 소심하다고 했으니까 라고 말했다. 정 씨의 말 한마디가 아들의 인생을 결정한 것이다. 73세 강 씨는 며느리가 집안일을 할 때마다 이렇게 말했다.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우리 집은 원래 이렇게 해. 강 씨는 며느리를 가르치려는 의도였다. 하지만 며느리는 그 말을 너는 우리 가족이 아니다는 메시지로 받아들였다. 며느리는 점점 더 집안일에서 손을 떼기 시작했고 강 씨는 며느리가 게으르다고 불평했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며느리가 아니라 강 씨가 만든 규칙이었다. 대학에는 말은 덕을 세우거나 허문다는 구절이 있다. 어른의 말은 가정의 덕을 세울 수도 허물 수도 있다. 말 한마디로 자녀에게 용기를 줄 수도 있고 말 한마디로 자녀의 자존감을 무너뜨릴 수도 있다. 어른의 말은 단순한 소통이 아니다. 그것은 가정의 질서를 만들고 관계의 방향을 결정한다. 그러니 말하기 전에 먼저 생각하라. 내가 지금 던지려는 말이 우리 집안에 어떤 규칙을 만들어낼 것인지. 말을 바꾸는 것은 어렵지 않다. 단지 습관의 문제일 뿐이다. 지금까지 우리는 무심코 말해왔지만 이제부터는 의식적으로 말하면 된다. 작은 변화가 큰 결과를 만든다. 어른의 말투가 바뀌면 자녀의 반응이 달라진다. 자녀의 반응이 달라지면 손주의 태도가 달라진다. 그리고 결국 집안의 공기가 눈에 띄게 부드러워진다. 정약용은 말을 고치는 것은 습관을 고치는 것이요. 습관을 고치는 것은 삶을 고치는 것이다 라고 했다. 말을 바꾸는 것은 단순히 표현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관계를 바꾸는 것이다. 그리고 관계가 바뀌면 가정 전체가 바뀐다. 그러하다면 여기 즉시 효과가 나는 관계의 언어 습관 3가지를 제안한다. 첫 번째, 비판 대신 어떻게 도와줄까? 라고 말한다. 자녀가 실수를 하거나 어려움에 처했을 때 우리는 자주 비판한다. 그러게 내가 뭐라고 했어? 내가 잘못한 거야. 하지만 이런 말은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다. 대신 이렇게 말하라. 힘들겠구나. 내가 어떻게 도와줄까? 이 한마디가 자녀에게 나는 내 편이라는 메시지를 전달한다. 비판은 거리를 만들지만 지지는 신뢰를 만든다. 두 번째, 잔소리 대신 나는 내가 잘 되길 바란다. 라고 말한다. 우리는 자녀에게 잔소리를 한다. 그렇게 살면 안 돼. 좀 더 노력해야지. 이런 말들은 모두 걱정에서 나온다. 하지만 자녀는 이것을 통제로 받아들인다. 대신 이렇게 말하라. 나는 내가 잘 되길 진심으로 바란다. 내가 선택한 길을 응원해. 이 말은 같은 걱정을 담고 있지만 자녀에게는 존중으로 들린다. 세 번째, 비교 대신 너만의 길이 있다라고 말한다. 우리는 자주 비교한다. 옆집 아들은 벌써 승진했는데
내 동생은 잘만 하던데. 이런 비교는 자녀에게 상처를 준다. 대신 이렇게 말하라. 너는 너만의 길이 있어. 천천히 가도 괜찮아. 이 말은 자녀에게 너는 있는 그대로 소중하다는 메시지를 전달한다. 67세 윤 씨는 딸이 이혼 위기에 처했을 때 과거에는 그러게 내가 그 사람이랑 결혼하지 말라고 했잖아 라고 말했을 것이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다. 윤 씨는 딸을 안아주며 힘들겠구나. 엄마가 어떻게 도와줄까? 라고 물었다. 딸은 처음으로 엄마에게 진심을 털어놓았고 두 사람은 함께 문제를 해결해 나갔다. 윤 씨는 말했다. 말 한마디를 바꿨을 뿐인데 딸과의 관계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71세 한 씨는 손주가 대학 입시에 실패했을 때 과거에는 공부를 안 해서 그렇지라고 말했을 것이다. 하지만 이번에는 너는 너만의 길이 있어. 대학이 전부는 아니야. 할아버지는 내가 어떤 길을 가든 응원할게 라고 말했다. 손주는 그 말을 듣고 눈물을 흘렸다. 손주는 나중에 다른 길을 찾아 성공했고 할아버지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다. 맹자에는 어진 말은 사람을 따뜻하게 하고 거친 말은 사람을 차갑게 한다는 구절이 있다. 말 한마디를 바꾸는 것은 어렵지 않다. 단지 조금 더 생각하고 조금 더 따뜻하게 표현하면 된다. 그 작은 변화가 가정 전체를 따뜻하게 만든다. 노년에 들어서면 우리의 역할이 달라진다. 이제 우리는 가정을 이끄는 사람이 아니라 가정을 지키는 사람이다. 젊었을 때는 무엇인가를 결정하고 추진하는 것이 중요했다면 이제는 분위기를 만들고 관계를 부드럽게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그 핵심에는 말이 있다. 집안의 질서와 평화를 잡는 사람은 바로 어른이고 어른이 그 역할을 수행하는 방법은 바로 따뜻한 말 한마디다. 공자는 논어에서 경이 있는 말이 효를 만들고 효가 집안의 화목을 만든다고 했다. 여기서 경은 공경이자 존중이다. 어른이 자녀를 존중하면 자녀는 어른을 공경한다. 그리고 그 존중과 공경이 쌓여 가정의 평화가 만들어진다. 많은 사람들은 자녀가 먼저 효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사실은 반대다. 어른이 먼저 자녀를 존중해야 자녀가 어른을 공경한다. 돈이나 재산이 가정을 단단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다. 큰 집도 많은 유산도 가정의 평화를 보장하지 못한다. 가정을 진정으로 단단하게 만드는 것은 어른의 따뜻한 말 한마디다. 그 말이 자녀에게 안정감을 주고 며느리에게 소속감을 주며 손주에게 사랑받는다는 느낌을 준다. 그리고 그 감정들이 모여 집안 전체를 따뜻하게 만든다. 75세 배 씨는 평생 엄격한 아버지였다. 자녀들에게 칭찬보다는 비판을 더 많이 했고 감정 표현을 잘하지 않았다. 하지만 노년에 들어 배 씨는 깨달았다. 내가 자녀들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네지 못했구나. 그래서 배 씨는 매일 자녀들에게 전화해서 오늘 하루는 어땠니? 아빠가 응원한다는 말을 전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자녀들이 변했다. 자녀들은 더 자주 배 씨를 찾아왔고 가족 모임은 더 따뜻해졌다. 배 씨는 말했다. 말 한마디가 이렇게 큰 변화를 만들 줄 몰랐어요. 정약용은 어진 말은 천리를 가도 따뜻하고 거친 말은 한 치도 가지 못해 차갑게 식는다고 했다. 어른의 말은 시간이 지나도 자녀의 마음속에 남는다. 거친 말은 상처로 남고 따뜻한 말은 힘으로 남는다.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은 단 하나, 어떤 말을 남길 것인가다.
오늘 내가 던지는 말 한마디가 우리 집안의 한 달을 결정한다. 이 사실을 기억하라. 아침에 일어나 자녀에게 건네는 말, 손주를 보며 던지는 말, 며느리에게 전하는 말. 그 모든 말들이 집안의 분위기를 만든다. 어른의 마지막 지혜는 거창한 것이 아니다. 그저 말 한마디를 조금 더 따뜻하게, 조금 더 부드럽게 하는 것이다. 그것이 가정의 평화를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 말은 공기와 같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는 그것으로 숨을 쉰다. 가정의 평화도 마찬가지다. 어른의 말이 만든 분위기 속에서 가족들은 살아간다. 그 분위기가 따뜻하면 가족들은 편안하게 숨 쉬고 그 분위기가 차갑면 가족들은 숨이 막힌다. 정약용 선생은 평생 유배지에서 자녀들에게 편지를 썼다. 그 편지들은 모두 따뜻한 격려와 지혜로 가득했다. 정약용은 멀리 떨어져 있었지만 그의 말은 자녀들의 마음속에 살아 숨쉬었다. 말은 물리적 거리를 뛰어넘어 마음과 마음을 연결한다. 그리고 그 연결이 가정을 하나로 만든다. 이제 우리는 선택해야 한다. 오늘부터 어떤 말을 할 것인가? 비판할 것인가? 격려할 것인가? 비교할 것인가? 존중할 것인가? 통제할 것인가? 지지할 것인가? 그 선택은 전적으로 우리의 몫이다. 그리고 그 선택이 쌓여 우리 가정의 미래가 결정된다. 중용에는 이런 구절이 있다. 말을 신중히 하는 사람은 후회가 적고 행동을 신중히 하는 사람은 실수가 적다. 말을 신중히 한다는 것은 말을 하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다. 말하기 전에 생각한다는 뜻이다. 이 말이 상대에게 어떻게 들릴지, 이 말이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먼저 생각하고 입을 여는 것이다. 집안의 평화는 어른의 한마디에서 무너지기도 하지만 어른의 한마디에서 다시 세워지기도 한다. 무너진 관계를 회복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 그저 따뜻한 말 한마디면 충분하다. 미안해, 고마워, 사랑해, 힘내, 괜찮아. 이런 짧은 말들이 무너진 평화를 다시 일으켜 세운다. 오늘 저녁 집에 돌아가면 가족에게 말을 건네보라. 평소와는 다른 조금 더 따뜻한 말을. 그 말 한마디가 내일의 집안 분위기를 만들고 한 달 후의 가족 관계를 결정하며 1년 후의 가정 평화를 완성한다. 말은 씨앗이다. 오늘 심은 씨앗이 내일 싹을 틀고 한 달 후 자라나며 1년 후 열매를 맺는다. 어떤 씨앗을 심을 것인가는 오직 우리의 선택이다. 지금 이 순간, 우리가 입을 여는 바로 그 순간의 모든 것이 결정된다. 여러분과 함께한 이 시간이 여러분의 가정의 작은 변화의 씨앗이 되기를 바란다.